속도와 거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좌표가 1인점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원점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좌표가 1인점을 출발했다, 원점을 출발했다. 요게 시작점, 처음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요런 게 처음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다 보니까 처음 위치가 0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처음 위치가 1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위치 변화량 또는 움직인 거리 이런 걸 구할 때는 처음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위치를 구할 때는 처음 위치가 중요해. 대부분의 경우에 원점을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처럼 좌표가 1인점을 출발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처음 위치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 위치 1을 반드시 더해줘야 진짜 위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수하기가 좋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속도나 거리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처음 위치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물론 나와 있겠지. 대부분 원점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표현, 위치 변화량, 움직임 거리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게 아니고 t는 2일 때, t는 1일 때 이런 식으로, 얘도 뭐 땡땡이라고 쳤지만 t는 1일 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약간 더 활용 문제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위치를 구하세요 라든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t가 1이라는 것 또는 2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는 1단계로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지,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는지, 또 원점으로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야 그 다음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더 활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볼까요? t는 2에서의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처음 위치 1에다가 위치 변화량 0에서 1까지 위치 변화량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만큼을 정적분을 하면 딱 1번 위치가 구해지는 거지.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처음 위치를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는 거. 정적분은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t 세제곱에 3t의 제곱이군요. 0, 1. 계산하기도 편하네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대입해주면. 근데 앞에 1이 있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위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X축이란다. 수직선 0이 있으면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서 처음에는 아마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이렇게 가서 어딘가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 여기에 도착하는 것 같지. 대체로 속도가 음수인 걸로 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처음 위치만 잊지 말고 더해주고 위치 변화량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t는 1에서 4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세요. 그냥 요거는 위치가 아니고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에서 4까지 속도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만 하면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t 세제곱에 3t의 제곱, 그 다음에 정적분은 1에서 4를 대입해주면 64가 되겠죠? 빼기 16에 48이네요. 빼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14를 빼면 16인가요? 16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18 되는 거죠. 위치 변화량이 18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은 범위에서, 똑같은 t 범위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는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움직인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18인데 움직인 거리는 18도 아니겠죠. 정확하게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vt라고 하는 게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는 0이라고 해서
x절편, 실제로는 t절편이 되는 거겠지. vt하고 t가 되는 거니까. 예, x절편을 먼저 구해보십시다. 3t로 묶어내면 t-2가 되는 거라서 t가 0하고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2차식이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거를 vt라고 하고 여기를 t라고 하고. 자리가 없어서 좀 그러네요. 요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실제 범위는 1에 여기 뭐 땡땡이지만 1에서 4까지라고 돼 있어서 1은 여기 어디 있겠지.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절대값을 붙였다라는 얘기는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정적분하면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요건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1에서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x축보다 t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나머지 2에서 4까지는 t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그냥 2에서 4까지 3t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로 붙여준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움직인 거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위치 변화량은 단순하게 구간에 맞게 1에서 4까지 정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음수 양수는 우리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실제로는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해볼까요? 정적분 자체는 또 해봤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었었죠. 그 다음에 1, 2였었고 2 대입해주면 8 마이너스 4, 3, 12에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빼기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계산해서 일단은 2가 되는 거고, 요것도 정적분 자체는 똑같겠죠. 식이 똑같으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2, 4입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해주면 아까 한번 계산해 봤었는데 64에서 48을 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게 16인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2 대입한 건 여기서 한번 해봤었네요. 마이너스 4가 나왔었네요.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2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2번이나 3번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위치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위치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문제를 가보십시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t 값을 먼저 구해줘야 돼. t를 알아야 뭐 정적분을 하던 넓이를 구하던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t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1번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이거 미분 쪽에서 배웠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속도가 0이 되는 곳이다 라고 했었죠. 또 처음으로라고 돼 있으니까 속도가 0 되는 것 중에서 더 작은 숫자, 하지만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는 양수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인데 는 0이라고 하면 인수분해 잘 되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1하고 3에 대해서 0이 됩니다.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t축이겠죠? 이거 vt라고 할게. 실제 그래프는 아마 이 정도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하고 3인 거죠. 1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고 3에서도 한 번 더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t가 1일 때고요. 그때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정적분만 하면 돼요. 위치 정적분만 하면 되는 건데 처음 위치가 지금 0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위치는 0 플러스인 거죠. 물론 당연히 생각해도 괜찮겠죠. 아까 1번하고 달리 얘는 처음 위치가 0이라서 0에서 1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3분의 1 t 세제곱에 2t제곱 플러스 3t. 뭐 0이니까 계산하기 좀 편하겠다, 그죠? 네, 대입해주면 3분의 4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3분의 4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통 위치는 x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위치. 두 번째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라고 돼 있죠.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돼 있어. 이 속도 그래프를 잘 보면 처음에는 양수죠.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1초를 지나면서부터 음수로 바뀌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움직임을, 수직선이야 이거는. 실제로 움직임을 보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1초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생긴다고요. 이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주는 거냐 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 출발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 요거를 위치 변화량이 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량이 0 된 거죠.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일단은 시간을 먼저 구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를 추가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해볼까요? x초 후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치면 0에서 x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x초 후에 돌아왔다라고 치면 그때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요거 3분의 1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t에 0x가 0 되는 거죠. x만 0 0이니까 x만 대입해 주면 되겠다. 그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고 얘를 0이라고 하면 3은 곱할까? x로 묶어내고 그래서 x로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x는 0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0은 원점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처음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x-3의 제곱이니까 x가 3이 되는 거예요. 3일 때 원점으로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초 후에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랑 연결되네요. 처음부터 3까지 요 부분, 요 부분. 뭐 얘야 당연히 양수겠지만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 여기서 1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당연히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0에서 1까지는 그냥 정적분만 하면 되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나머지 1에서부터 3까지는 정적분만 하면 당연히 넓이가 아니고 넓이에다 마이너스가 붙은 게 나오는 거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은 이거 했었죠? 3분의 4였었어요. 3분의 4 계산을 했었어요. 요거 계산 안 했었죠?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t의 1, 3 이렇게 되겠네요. 3부터 대입해주면 3, 3은 9 빼기 또 3을 대입해주면 18 또 3을 대입해주면 9 이렇게 빼기 이거 0되네. 다 지워지네요. 1을 대입해주면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는 플러스의 3분의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3분의 4가 되는 거죠. 요렇게요. 그래서 3분의 4와 여기 있는 3분의 4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8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1번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뭘 강조했었느냐면 처음 위치가 따로 주어져 있다는 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공식에 가깝죠. 뭐 위치 구하는 공식, 위치 변화량 구하는 공식, 예,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 구하는 공식. 두 번째 문제에서는 원점을 출발하는 거니까 처음 위치가 0이라서 예, 위치를 구할 때 1번에서 위치를 구할 때 처음 위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것도 어렵진 않았어. 미분적에서 배웠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면 보통 속도가 0이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위치 변화량이 결과적으로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한번 해서 t값을 구해줘야 돼요. 공통적인 특징은 t값을 먼저 구해야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위치든 움직임 거리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t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